안녕하세요. 먼저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다음 주 토요일날 있죠? 공시포 선생님이 강의를 해야겠대요. 오늘 거기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얘기를 했다고 나한테 그러던데. 다음 주에 빠지지 말라고?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날 오전에, 다음 토요일날 원래 휴강으로 돼 있죠. 공고 나간 것은.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날 강의를 해야겠대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지사항이 있잖아요. 카페 공지사항에 공지해놨으니까 좀 참고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83번 한번 보셔요. 취소의 의의라고 나와 있나요? 자, 지금 취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취소 있죠? 먼저 무효하고 취소를 잠깐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죠? 무효하고 취소를요. 이걸 구별을 못하면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죠.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당연히 효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요? 언제까지나 무효이죠. 그런데 취소는요, 원래 취소는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무효하고 취소가 다르잖아요. 취소는 유효해요. 무효는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취소는 처음에는 유효해요. 나중에 뭐를 해야? 나중에 취소를 하죠. 취소하면 처음부터는 소급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요, 취소하면요. 그럼 여기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인데 여기는 취소권자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딱. 그래서 140조에요. 딱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는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죠? 취소는요, 3년. 그 다음에 10년 안에 딱 취소하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무효와 취소인데 나머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고요. 뭐가 중요하면 여기, 취소. 여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저 뒤에 계신 분이 지금 올해는 한번 보고 내년에 공부한다고 했는데, 좋은 얘기죠. 알겠죠? 근데 여러분요, 근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공부는 자기가 합격을 해야 될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시기를 잘 선택했냐는 여러 차이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학원을 다 다닌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 안 다닌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일단 학원에 오셨잖아요. 지금 시작하면은 시간이 여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에서 문제가 뭐냐면 항상 민법의 1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합격을 하냐 못하냐 이게 문제인 것이지 민법만 여러분들이 딱 완성이 되면 공중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법 한 과목하고 나머지 과목하고 딱 반이에요. 공부하는 양이. 알겠죠? 그래서 민법이 공부가 딱 되면 모든 것을 다 돼요. 어제 이제 노량진 법학원에 있는 학생이 한 사람이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공시법을 들어도 모르겠던데 민법을 공부를 이제 재수하는 학생인데요. 민법을 공부를 해놓다 보니까요. 공시법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시법은 물권법에 연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연히요. 민법이 되면 공시법은 그냥 될 테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공시법 들으면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민법의 물권법이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물권법이 공부가 딱 되잖아요. 그럼 공시법은 그냥 들어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중개사법 보면 중개실무 있죠. 중개실무는 다 민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권법하고 채권법하고요. 그러니까 중개실무는 물권하고 채권하고 연관해서 거기서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공부가 끝나면 공무지사 공부의 반이 끝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고 막 이러니까 모의고사도 벌써 2번 봤죠. 다음 주에 또 한 번 보죠. 그러니까 좀 부담되고 점수가 안 나오니 어쩌니 부담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죠.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7월하고 8월하고 9월하고 10월하고요.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강의를 안 잡을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7, 8, 9, 10이 이게 좀 수요일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아마 빌 수가 있어요. 원래 수요일은 여기 강의죠? 여기죠? 그 다음에 목금토로 지금 목요일 금요일 다른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강의하고 있는데 7월, 6월 말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다시 강의를 하면 7월부터 또 강의를 또 해야 돼요. 또 강의를 하게 되면 학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요. 일단요, 다른 데 학원 다녀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의 학원 가가지고요, 사람 가득 채우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강의를 지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거의
잡지 않으면 미리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상의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요일은 원래 강의고 토요일은 원래 강의죠. 그다음 목요일, 금요일 강의가 이제 2개가 비기 때문에요.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계속 특강할 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저희 조그만 강의실 있죠? 저기에서 1차가 만약에 민법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면 모아가지고 다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시 하면 이렇게 했는데도 합격을 못한다. 그런 것은요, 뇌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죠? 뇌 자체가 없다. 그래서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요, 그 학계론 있죠? 학계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보시고, 또 학계론은 3월 초쯤에 되면 기출문제 지문집이 나와요. 기출문제 지문집 보면 지금 들으면은 듣기는 쉬운데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3월 초에 보면 지금까지 국가고시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집이 13회에서부터 26회까지 우리 지금 선생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3월 초까지인가 준다 했거든요. 자료를요. 온 거를. 그럼 바로 나오면 바로 제보 맡기면 한 2, 3일이면 나오니까요. 그때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들었던 것은 학계론 같은 건 구체적으로 좀 추상적으로 약간 들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정확하게 뭔가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지문이 딱 나오면 지문집 딱 보면 0.5초간에 끝나요. 그렇죠? 학계론은 그 다음에 이 지문집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그렇죠? 학계론은 새로운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다고요. 학계론은. 우리밖에 시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 13에서 26회까지 가면 엄청난 거죠. 그럼 10한 5회 정도 될 거예요. 추가 시험도 있고 그러니까. 15회면 40문제, 15회면 얼마예요? 600문제 가까이 되죠? 600문제를 풀었는데 만점을 못 맞는다. 그건 뇌가 없는 사람이죠.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조금 시간이 안 되고 그러면 제가 중간에 오니까요. 그 문제집을, 학계론의 문제를 보는 방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잠깐 터치해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볼 줄 아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공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공부가 안 되는 것은 책을 보는 방법을 모르니까 요령이 없으니까 시험 공부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누구나 다 그렇죠. 요령이 없죠. 그런 요령을 이미 경험을 한 사람이 약간만 터치해주면 끝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학원에 보면 또 유난히 민법을 좀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계론을 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유난히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학원이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터디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중심으로 주고 나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가서 막 서로 떠들고 그런 거 안 좋아요. 무슨 말이겠죠? 같이 문제를 민법은 제가 만들어주고 계론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풀어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풀고 그 다음에 답 맞춰보고 그렇게 하고 또 헤어지고 또 그 다음 또 진도 있죠? 진도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또 모여가지고 한 20분, 30분 정도 문제 풀고 다 맞춰보고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분야 해보고 안 되면 선생님하고 상담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스터디 하다 보면 금방 될 거예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 공부는 아무리 쉬운 강의, 어려운 강의 들으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 지문을 봐야 돼요. 지문을 보지 않으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부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4개월 동안요, 4일 동안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다. 그럼 나는 2차는 난 모르겠어요. 2차는 내가 잘 모르겠고, 2차는 그 이동쌤하고 다른 쌤한테 물어보시고, 그러면 1차는요, 일단 민법은요, 아무튼 뇌가 없어도 문해여도 점수는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7, 8, 9, 10, 4개월 동안인데요. 아무튼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가세요. 남의 집 가서 일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자요. 됐죠? 자, 그럼 취소권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 앉아 계시면 합격은 무조건 할 거예요. 2차까지는 모르겠어요. 1차는 무조건 할 거예요. 알겠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럼 140조요. 140조 보면 먼저요.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예요. 제한능력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가 있죠. 그 다음에요. 여기요. 착오하고 그 다음에 사기하고 그 다음에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착오, 사기, 강박이요. 여기 제한능력자 있죠.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 그 다음에 피한전 후견인 이렇게요.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다른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는 좀 약간 어렵고요. 시험에 나오면 미성년자가 나올 수 있죠.
이 미성년자는 무조건 취소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있냐 받지 않느냐. 동의를 받았다? 그럼 이것은 취소를 못해요. 취소를 못한다는 것은 유효다는 말이죠. 받지 않고 있다? 이때 뭘 할 수 있냐?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때 취소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항상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 없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랬을 때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도 뭐냐? 취소권자다.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계약을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취소를 할 때는 취소시는 취소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취소를 할 때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을 때, 받지 않고 계약을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 취소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자기가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 구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사람들은 누가 있냐면 이런 사람들의 법정 대리인이 있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하는 사람의 무슨 대리요? 임의 대리인도 취소권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으로부터 뭐가 있어야 돼? 특별 수권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만 취소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사람들의 뭐가 있냐? 포괄승계인이요. 포괄승계인. 포괄승계는 뭐라 한다? 상속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속인도 취소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특정승계인이요. 특정승계인은 승계는 어떠냐? 취소권만 승계하면은 안 돼요. 그 다음에 계약상 지위, 계약상 뭐를요? 지위를 승계를 해야 돼. 계약상 지위를 승계를 해야 돼. 그래야만이 뭐가 된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도 좀 이따 지금부터 설명하면 돼요. 여기서는 이게 취소권자인데요. 여기서 이제 취소권자가 취소할 때는 누구냐? 제한능력자, 착오를 한 사람,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인데 특히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한능력자가 취소를 할 때는 미성년자가 취소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소한다. 이게 중요해. 취소할 때는. 알겠죠? 그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특정승계는 취소권만 승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취소권에는 이것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는 누구한테 하냐?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상대방은 누구냐? 먼저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다. 갑하고 하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착오를 했다. 사기를 당했다. 강박을 당했다. 이런 말이죠.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다. 그래서 을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2월 1일 날이요. 그래서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한다. 여기가 3월 1일 날이요. 이 사람은 우리는 제3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소를 누가 하는가? 여기는 착오를 한 사람이죠.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취소한다. 을한테. 갑은 을에게 취소한다 이 말이죠. 갑은요 병한테 제3자한테는 취소를 못해요. 이 을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직접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해. 직접 상대방이다 이렇게. 직접 상대방. 그러니까 을에게만 취소하는 거야. 병한테는 취소를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승계한테는 절대로 취소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상대방의 승계는 어떻게 하냐? 이 제3자는 이 사람이 선이이냐 악이이냐 따라서 달라져요. 선이라는 것은 여기요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서 취소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냐 몰랐냐. 그래서 몰랐다 선의는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선의는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 안 돼.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뭐란다? 이 사람을 착오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취소권자라고 하고 이 사기를 친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해요. 왜 내가 지금 얘기하냐? 취소권자가 나중에 추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누구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갑이 있죠.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구요? A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임의대리인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 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어요. 특별 수권이요. 그 다음에 취소권자 있죠. 이런 사람들이요.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람. 계약상 지위.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A한테 매매를 했어요. 매매. 그럼 매매를 했으면 매도인의 지위를 A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승계는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해야 되고 만약에 갑이 사망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다? 상속인이죠. 상속인이 취소해. 상속인 취소. 이쪽한테 취소하면 큰일 나.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취소권자의 승계인이지 취소권자의 승계인이지 이 사람은 상대방의 승계인이고. 말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지금.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겠죠. 이걸 상대방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뭐냐? 선의는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 안 되죠.
이것을 상대적 치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한 능력자죠. 갑이 제한 능력자예요. 갑이요. 여기 을이 뭐란다? 을을 상대방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갑이요. 미성년자다 이 말이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하죠. 여기 3월 1일이요. 3월 1일 이 병을 뭐라 한다? 제3자다. 이 제3자는 선일 수 있고 악일 수 있잖아요. 그럼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죠. 을하고. 그래서 이걸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이때 이 병은요. 선이고 악이고 불문하고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적 취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죠. 병은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아요. 이것을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적 취소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있으면 여기는 또 누가 있다? 법정 누가 있어? 법정 대리인이 있죠. 이 법정 대리인이라는 것은 갑이 제한 능력자일 때만 취소를 해. 만약에 갑이요 성년이 되죠. 성년 그러면 A는요 취소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 성년이 되죠. 이 사람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고 뭐죠? 제한 능력자보다 능력자가 되죠. 능력자가 하면 대리권은 그 자리에서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가요 19살이 되죠. 그러면 나의 권리, 나의 대리권 있죠. 법정에서 친권은 소멸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요. 상대방이다. 그래서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안 되죠. 이것을 절대적 취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 취소 이렇게. 이것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취소는 그러면 언제까지 하냐? 언제까지 취소하냐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냐면 3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다 10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3년, 10년 이렇게요. 절대적 취소하면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 여기 2000년에요. 2000년에 갑이 착오를 해서 계약을 했어. 착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언제까지냐? 10년이니까 2010년이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이렇게 취소를 하죠. 그래서 착오를 한 날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착오를 했다고 하는 것을 언제 알았냐? 2003년에 알았어. 2003년에 알았어. 그러면 안 날로부터 3년 그러니까 2006년까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그러한 사실 안 날로부터 3년 그럼 여기에서 어디가 더 빨리 끝나요? 3년이 더 빨리 끝나죠? 그러면 2006년까지만 취소하는 거예요. 둘 중에 빨리 끝날 때까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그러면 언제나 3년이 빨리 끝나요? 그건 아니죠.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서 언제 계약한다? 2000년에 계약하죠? 지금 먼저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2000년에 사기를 당해서 그래서 2010년까지 취소할 수 있죠? 10년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언제 알았냐? 2008년에 알았다 이 말이야. 2008년에. 그럼 여기서부터 3년이죠? 그럼 언제까지? 2011년까지. 2011년. 여기 3년이죠? 그럼 어디가 더 빨라요? 2010년이 빠르죠? 그럼 2010년까지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무조건 빠르다. 그러면 안 되죠. 무조건 알겠죠? 3년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죠. 이것을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부당이득 반환이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알겠죠? 이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인데 이 사람은 미성 제한 능력자죠. 이 제한 능력자는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은요. 뭐를 불문하고 취소하죠? 선, 악을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죠. 현존 이익만 반환해. 그러면 도대체 현존 이익이라는 것이 뭔가? 현존 이익은 여러분요. 여기서 뭐를 썼다? 생활비로 썼다. 생활비. 여러분요. 학자금으로 썼다. 친구한테 대여를 했다. 대여금. 그 다음에 보증금을 썼다. 전세 보증금. 이런 것들을 다 뭐라 하냐? 다 이것을 현존 이익이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시험에 뭐라 나왔죠? 전부를 생활비로 썼다. 전부를 생활비로. 알겠죠? 그러면 현존 이익이죠? 현재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현존 이익. 그럼 현존 이익이 아닌 게 뭐예요? 낭비하는 거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이런 것들. 알겠죠? 이런 것들은 뭐다? 현존 이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한 능력자 할 때 그런 것이고 이 제한 능력자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 그거 바로 뭐냐? 의사무능력자예요. 의사무능력. 우리가 아직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 이 의사무능력자의 경우도 제한 능력자와 똑같이 이런 의사무능력자의 법령에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잖아요. 무효. 그런데 뭐죠? 이 의사무능력자 법령에도 제한 능력자하고 동일한 게 현존 이익만 반환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뭐 반환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이죠? 그럼 일반인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선인 경우는 뭘 한다? 현존 이익을 반환하고요. 선인 경우는 부당이익이요. 악이죠.
악인 경우는 이익에다가 플러스 이자에다가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이익, 이자,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배상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뭐를 보냐면 사법시험에 연속 2년 났던 걸 본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은행이에요. 은행이고 여기요 가맹점이 있어요. 이렇게 가맹점. 그 다음에 이 은행이요 여기가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한테 카드를 발급했어요. 카드를 발급했다. 카드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카드 발급했죠. 자, 지금부터 시작해. 미성년자가 가맹점 가가지고 나이키 신발 가가지고 신발 하나 샀단 말이죠. 신발 하나 샀어. 그러니까 카드를 긁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은요 가맹점 계약에 의해서 가맹점한테 10만 원을 지급을 하죠. 알았죠? 10만 원을 지급을 해요. 여기 1번이요. 여기 2번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요. 카드 발급 계약을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해. 취소해. 그럼 법정 대리인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그럼 미성년자가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어떻게 반환해요? 선, 악, 불문하고 뭐로 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하죠. 뭐만 반환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해. 현존 이익만 반환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현존 이익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금전상 이익이다. 이것이 금전상 이익이다. 그럼 금전상 이익이면 이 금전상 이익일 때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현존하는 것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미성년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나는 이것을 현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못한다? 그러면 현존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은행한테 1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요. 먼저 미성년자가 카드를 발급받았죠. 그래가지고 가맹점하고 계약을 했죠. 그러면 계약을 하니까 은행은요. 카드 대금을요. 지급을 하죠. 그럼 판례가 뭐냐? 카드 지급을 대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이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취소권 행사했다. 그러면 취소권 행사했죠? 소급해서 무효이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으로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그런데 그 현존하는 것이 지금 여기 10만 원이죠? 금전상 이익이다. 이 금전의 경우는 미성년자한테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은 미성년자가 1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죠. 현존이니까 10만 원을 지급하기 싫으면 미성년자 스스로 10만 원이 현존하지 않다고 뭘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부당이득 반환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우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 그럼 취소는 3년, 10년 안에 취소를 하잖아요. 그럼 부당이득은 그러면 몇 년 안에 그럼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요 언제냐? 2000년에 계약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언제냐면 2010년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취소권 2006년까지인데 2006년까지 이 사람이 2005년에 취소했다고 해봐. 알겠죠? 그러면 2005년에 취소했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취소권을 만약에 2005년에 했다? 그러면 취소한 날부터 10년 안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은 여기서 취소 후 몇 년 내? 10년 내 이 말이에요. 취소. 그래서 취소는 어디 간다? 취소는 3년, 10년 안에 취소를 해. 그리고 취소가 난 다음에 다시 몇 년? 10년 안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미성년자다? 그럼 미성년자 17살이다. 그럼 2년 있으면 성년이 되죠. 그럼 2년 있으면 성년이니까 몇 년 안에 그러면 취소해야 돼? 앞으로 3년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한 날부터 몇 년이다? 5년 안에 취소해야죠. 이 사람이 그런데 4년 만에 취소했다 이 말이죠. 4년? 그러면 그 계약을 취소하죠? 취소한 날부터 다시 몇 년이다? 10년. 취소한 날부터 다시 10년 안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도 3년, 10년 안에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권만 3년, 10년 안에 청구하고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은 취소한 날부터 다시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취소권이라는 것은 뭐냐? 이 취소권이라는 것은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해. 형성권은 뭐죠? 형성권은 무슨 기간에 걸린다? 제척기간에 걸리죠. 제척기간은 누가 입증한다? 법원. 법원이 직권으로 줘. 이게 하나의 세트란 말이죠. 하나의 세트야. 형성권은 뭐다?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은 법원이 조사한다. 그래서 3년, 10년이 지났나 지나지 않았나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판단한다? 법원이 조사해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한다 취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취소는요, 저기서부터 봐. 취소는 뭐가 있다? 먼저 취소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취소권을 누구한테 행사할 것인가?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소권에 상대방이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뭐가 된다? 몇 년 안에 취소를 해야 될 것인가? 3년, 10년 안에 취소를 해.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뭘 한다? 부당이득 반환을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까지 잠깐 한번 정리를 한단 말이죠. 자, 보면, 683번이죠? 법령의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이나 법령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 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 동그라미, 포함을 뭐라냐? 포함적 의사표시라고 얘기해. 포함적 의사표시 이렇게. 포함적 의사표시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 이 포함적 의사표시한 건 뭐냐면 여러분 유료주차장이 있죠. 여러분 유료주차장이 있잖아요. 독일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유료주차장이요. 한 노파가 이렇게요. 여기다 차를 주차하면서 뭐랬냐? 주차관리위원한테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냐? 내 차에다 신경 끄라고 그랬어. 누가 와서 내 차를 깨부시는 말든 당신 신경 끄라고.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올 때는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달려가서 왜 그냥 나가냐? 주차를 달라. 내가 아까 너한테 얘기했지. 내 차에 신경 끄라고. 그러니까 신경 끄고 나는 너한테 주차를 준단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나가겠다. 그냥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주차장청에서 노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 독일 민사제국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걸 포함적 의사표시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유료 주차장에 차를 끌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주차를 낸다 안 낸다 말이 없어도 당연히 주차를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다. 만약에 똑같죠? 학원에다 우리가 강의를 듣는다? 그럼 당연히 학원비를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다. 그걸 포함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봐봐요. 지금요 뭐냐면 여기 미성년자 있죠? 여기 지금 갑이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갑이 17살짜리란 말이죠. 17살짜리가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17살 때 계약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가요 17살 때 계약을 했으니까 미성년자죠. 그러니까 얘가 18살이 돼가지고 뭐라고 하냐? 갑이 을한테 내가 17살 때 계약해서 당신 앞으로 등기를 해줬으니까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17살 때 계약했으니까 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등기를 말소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취소한다. 그러니까 말소해달라 이래야 되는데 내가 17살 때 계약해서 계약이 먼저 등기해줬으니까 그 등기 말소해달라고 얘기했어. 그 말은 전제적으로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어? 취소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포함적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포함적 의사표시. 자, 684번. 취소한 법령에는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그래서 처음을 뭐란다? 소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급하여 무효 이렇게. 자, 사기나 강박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계약은 체결한 때로부터 줄 것이고 체결한 때로부터 뭐다? 그래서 소급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처음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당시를 얘기하죠. 그래서 소급하여 무효 이렇게. 자, 685. 취소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진 후에도 여전히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인기가 남아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목조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인기를 경유하여 주었다면 제3자가 누구인 경우? 선인. 제3자가 선인 경우 그는 목조물의 소유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취소의 의사표시가 행해진 후 알겠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줄 거 봐요. 이 소유권 이전 인기가 남아있는 경우 거기 줄 거야 되겠네요. 소유권 이전 인기가 남아있는 경우 했어요? 자, 그럼 이걸 뭐냐? 이걸 봐봐. 여기 보면 여러분 제3자란 말이죠. 여기 제3자. 제3자는 언제 보호되냐? 이 말이죠. 이거예요. 여기서 제3자는 여기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월 1일 계약을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 말소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병은 어느 경우에 보호되냐? 취소가 있기 전에는 병이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 보호되고 취소 후 말소 등기도 이 병은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 보호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을하고 계약을 언제 했냐 이 말이죠. 여기는 3월 1일 날 계약했냐? 여기는요 4월 20일 날 계약했냐 이 말이죠. 병이. 그러니까 일단 취소가 됐죠. 취소가 됐는데 말소는 6월 1일 날 말소죠. 그럼 아직 취소는 됐는데 말소가 안 됐잖아요. 말소가 되기 전에 을로부터 병이 샀다 이 말이죠. 언제 사냐? 4월 20일 날 샀다 이 말이죠. 말소는 6월 20일 날 하는데 그러니까 취소 후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이 병이 등기를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이때 이 병은 누구인 경우에 보호된다? 선인 경우에 보호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취소의 의사표시가 행해진 후, 즉 다른 말로 취소가 된 후 이 말이죠. 아직도 등기가 남아있단 말은 말소 등기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누구일 때 보호된다? 선의일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686번은 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뭐한 후에? 종료한 후 할 필요가 없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거기를 가로 묶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가로 묶었어요?
그것을 뭐란다? 추인이라고 얘기해요. 추인.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죠. 우리는 이것을 추인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그러면 추인. 따라서 취소는 우리 봐봐. 저기 봐봐. 취소 권자에 누가 있죠? 미성년자가 있죠. 취소 권자에 미성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아직도 누구죠? 미성년자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687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면 소급하여 효력을 이루며 소급표는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효과는 뭐다? 상대적이고 무능력의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하는 취소 효과는 뭐다? 절대적이다 이 말이죠. 뭐다? 절대적 이렇게. 그럼 절대적이라는 말이 무슨 절대적인 것은 뭐예요? 봐봐요. 그럼 제한 능력자 절대적인 것은 제3자는 선이어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3자는 선이 이어도 보호되지 않는다. 절대적. 상대적은요. 악인은 보호가 안 되지만 누구는 보호된다? 선인은 보호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688. 추인권자죠. 추인권자가 수개의 취소 원인 중 이렇게 됐죠. 수개의 취소 원인 중 하나만을 알고 추인한 경우 그 취소 사유에 관한 취소권은 소멸하지만 나머지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689.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취소 동그라미 하고 거기다 써요. 확정정 무효. 취소하게 되면 확정정 무효가 되죠.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에 따라서 다시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에 따라서 다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 있다 그래야 돼. 있다. 없다 틀렸어요. 알겠죠? 지우란 말이죠. 뭐라고 해야 돼? 있다 이렇게 있다. 자, 그다음에 680은요. 690 취소와 해제라고 되어 있죠. 취소의 발생 원인은 법률행위 뭐 할 때? 성립 당시. 해제는 성립 이후 후발적이죠. 취소는요. 모든이죠. 모든 동그라미 하고 거기다 써 단독,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그래서 691번 봐봐요. 취소권은 모든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때 691번 1번 번호고 691 왼쪽을 봐야 되는데 왼쪽 페이지요. 나하고 번호가 틀려요? 그래요? 그래서 취소권은 모든은요 단독,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모든 법률행위. 그래서 취소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죠. 그런데 해제는요 오직 계약만 해제를 해요. 그 다음에 취소 해제는 모두 다 단독행위요. 단독행위다 옆줄 긋고요. 단독행위 옆줄 긋고 뭐라 쓰냐?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요. 둘 다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취소 해제는 둘 다 소급표를 갖는다.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알죠? 처음부터 무효. 그 다음에 취소와 해제의 소급표는 거래 안전을 위하여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봐봐. 거기다가 조그맣게 써봐. 여기는 취소 써봐. 여기 그냥 병 쓰지 말고 그냥 선일 때 보호된다. 제3자는요 이렇게요. 그런데 해제는 뭐냐? 해제는 약간 달라요. 여기는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하고 여기 말소 등기를 하죠. 여기는 계약을 체결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해제는 뭐냐? 해제는 여기 이렇게 선의는 다 보호돼. 선의는 다 보호돼. 그런데 여기는 누구죠? 여기 아기도 보호돼. 이게 해제하고 취소하고 큰 차이예요. 그럼 취소는요, 취소가 되기 전후를 불문하고 누구만 보호되죠? 선의만 보호되죠. 그런데 해제는요, 해제되기 전에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다 보호되고, 해제 후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만 보호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제나 취소를 한다 할지라도 해제나 취소를 하는 사람이 무조건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제나 취소를 했는데 취소하기 전에 제3자가 선의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호되니까 나는 보호가 안 되고, 만약에 취소 후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자는 제3자한테 처분이 되죠. 그러면 그 제3자가 선의로서 보호가 되죠. 그러면 나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요, 취소를 기준해서 전후에 선인 경우는 보호되지만, 해제는요, 해제하기 전에는 뭐를 보면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
말소등기로 누구만? 선의만 보호된다 이런 말이죠. 자요, 일부 취소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695예요. 695면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부 무효에서 이미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죠?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그런데 일부만 무효이고 일부만 유효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일부 무효에서 무효를 뭐로 바꾸면 된다? 취소로 바꾸면 돼. 일부 취소는 무슨 취소다? 전부 취소다. 그런데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 일부는 뭐로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일부 취소. 그래서 일부 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 아주 중요해. 가분적. 알겠죠? 그 다음에 일부가 특정, 중요해. 일부가 특정. 맨 끝에 가정적 의사. 그럼 가정적 의사에다 써. 뭐라고 쓰냐? 보충적 해석. 이렇게. 보충적 해석. 이렇게. 그래서 유죄라는 당사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 일부만의 취소도 뭐가 된다?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686은요. 696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봐봐. 기망행위에서 소비대차 계약이죠. 소비대차 계약. 그 다음에 뭐죠? 근저당권 설정을 했죠. 그런데 근저당권을 취소하죠. 그러면 일부에 대한 취소죠. 여기 소비대차하고 근저당권이 같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만 기망이 있죠? 소비대차에만 기망이 있죠. 그러면 일부에만 기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기망이면 일부만 취소한다 이 말이죠. 원래 일부 취소는 무슨 취소죠? 전부 취소죠. 그러니까 일부만 취소해도 전부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다? 거기는 뭐죠? 소비대차 계약에도 미친다 이 말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 취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소비대차 계약에도 미친다. 효력은 그래야 돼. 효력은 소비대차 계약에도 미친다. 그래서 696번에다 써. 맨 왼쪽에다 뭐라 쓰냐면 왼쪽에다가 보면 크게 뭐가 돼 있죠? 만족을판 있죠? 거기다가 일부 취소는 전부 취소가 원칙 이렇게. 일부 취소는 전부 취소가 원칙 이렇게. 자, 그럼 봐. 여러분 그 위에 봐봐. 691번을 봐봐요. 여러분 691번에 우리 뭐를 봤죠? 691번에서 뭐를 봤냐면 취소권은 모든 법률행위. 이때 모든은 뭘 얘기한다?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얘기하죠. 됐죠 지금?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697번을 보면요.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 거기를 가로묶어봐. 매매 대상에서 제외, 가로묶었어요? 그러면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서 이퀄 계약 체결 X라는 말이죠.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취소는 뭐를 취소한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를 취소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계약을 체결 안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취소권자 지금부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자, 취소권자를 보면 여기 봐요. 취소권자를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죠? 취소권자잖아요.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정들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해야 돼? 받지 않고 해야 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 됐죠?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 그 다음에 법정들은 이미디에는 원칙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 포괄 승계는 취소권이 있죠. 특정 승계는요. 취소권만 승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럼요. 취소권자 보면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 사유 없이, 이런 뭐라고 그랬죠? 취소 사유는 법에 딱 정의되어 있죠. 뭐라고?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그런데 취소 사유가 없다잖아요. 그럼 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취소 사유 없이 취소했다? 맨 끝에 효력이 상실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하죠? 상실되지 않는다. 다음 699는요.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능력자,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맞고. 700.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뭐라면? 취소하면. 제한능력자가 취소를 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즉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하려면 제한능력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알겠죠? 필요하지 않다. 그다서 취소하려면 거기다 뭐라 쓰냐? 추인하려면, 추인. 제한능력자가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이렇게.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그런데 취소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701번, 700번 두 번째 줄이요.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어떻게 취소한다? 단독 동그라미하고 단독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써서 취소에다 뭐라 쓰냐? 법정 대리인의 동의 X. 취소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단독으로 취소한다 이런 말이죠. 자, 702번.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의 특정 승계인이죠. 특정 승계인. 그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다?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특정 승계다 써. 취소권만 승계 X. 취소권만 승계 X 이렇게. 취소권만. 자, 702번은요. 임의 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취소의 원인이 있으면 그 취소권은 본인에게 기소. 임의 대리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권한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 않는다 동그라미하고 원칙이라고 써. 원칙. 원칙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원칙적으로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대리권이 따로 주어져 있어야. 그걸 취소에 관한 대리권이 따로 주어져 있어야 이퀄 특별수권이라고 얘기해. 특별수권, 특별한 수권이 있어야 이런 말이죠. 자, 703번은요. 토지 소유자가 사기를 당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후에 그 토지가 포괄 승계가 되죠. 그럼 포괄 승계인 누구죠? 가로동 동그라미 상속인이죠. 상속인은 맨 끝에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미성년 자갑이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 없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매도한 후 사망했죠. 그러면요, 의리. 법정 대리인이 의리죠. 의리 누구라고? 법정 대리인이 갑을 상속했죠. 상속. 그러면 상속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합병한 회사 상속하고 똑같죠? 알겠죠? 그러니까 합병한 회사도 뭐 할 수 있다? 취소권자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703번은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이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미성년인 본인이 취소할 수도 있지만 뭐를 하기 위해서는 추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러면 잠깐요. 취소권자 상담부터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